그러면은 일단 리얼타임 렌더링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리얼타임 렌더링은 뭐 어떤 거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도 궁금해져 가지고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리얼타임 렌더링이 뭐냐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뭐 그런 영상은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See it in real time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내가 어떤 정보들을 수정했을 때 그냥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뷰포트 화면상에서. V-Ray는 어때요? 내가 이 렌더링 된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주전자 버튼을 누른 다음에 요 버킷들이 막 움직여서 이미지 하나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림자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요 빛의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요 리얼타임 렌더링 기술은 일단 내가 마우스 휠을 돌리거나 아니면 방향키로 이동을 이렇게 했을 때 그에 대한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들을 뷰포트상에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뇌피셜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요 기술의 이야기는, 렌더링에 대한 인풋이 실시간으로 아웃풋되는 프로그램들을 말한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태양으로 대표되는 환경 라이팅이 바뀌었을 때 내 건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림자의 정보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테리어 라이팅을 넣었을 때 내 요 장면을 어떻게 보게 될지, 거기서 나오는 요 빛 정보들이 외부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누가 써도 편차가 크지가 않아요. 왜? 내가 보고 있는 요 화면 자체가 그냥 렌더링 이미지인 거예요. 내가 확인을 바로바로 할 수 있다 보니 수정도 쉽고, 수정이 쉽다 보니 계속 여러 가지 버전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 이미지에다가 그냥 뭐 특정 렌더링 프로그램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미지 자체만 놓고 보자면은 큰 편차가 없지만, 그 이후에 포스트 프로세싱, 그러니까 뭐 포토샵을 활용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후보정을 거쳐서 큰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서도요, 일단 기본적으로 렌더링이 바로 나오게 되는 그 아웃풋 자체는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도 없고 엄청나게 떨어지는 퀄리티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D5 렌더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화면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금 재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빛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꾸면은 이 안에서 이 프로그램 뷰포트 상에서 바로바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바꿨을 때, 뭐 이런 모델링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에셋을 넣는다든지 재질을 바꾼다든지 했을 때 요게 요 렌더링된 화면에서 바로바로 적용이 되느냐, 그리고 내가 그걸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느냐가 요 리얼타임 렌더러들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동영상 만들기가 무척 쉽다는 거예요. 일단 동영상을 만드는 기능들이 모든 리얼타임 렌더링 툴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내장이 되어 있고, 요거는 튜토리얼 한두 번만 확인을 하시면은 거의 바로 내가 원하는 이 동영상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리얼타임 기반이라서 그래요. 내가 보고 있는 요 화면을 그냥 녹화해서 바로 내보낸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에셋,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스 같은 것들이죠. 소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 업계 선두주자인 루미온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수십만 개 가까이 에셋을 가지고 있고, 재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후발주자인 D5 렌더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델들을 한 11,000개 가량 보유를 하고 있고, 그걸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을 하고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재질 같은 것들도 한 2,000개 정도 이제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에셋 자료들이 빌트인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D5 렌더만의 특징이 아니고 루미온, enscape, 뭐 기타 등등 거의 모든 프로그램, 렌더링 프로그램에 내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내가 뭐 인터넷에서 HD 소스를 찾는다든지 뭐 매핑 재질을 찾는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이 거의 대부분 이 안에 있는 재질들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툴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윈모션부터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트윈모션 같은 경우에는 요 과금 체계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교육기간 학생 그리고 12개월 동안 매출이 US 달러로 뭐 특정 금액 미만인 개인 소규모 회사에 적합한 무료 사용 플랜이 있어요. 자, 요 플랜은 다른 것들 다 쓰실 수 있습니다. 해상도 익스포트 할 때도 뭐 제한도 없고 뭐 워터마크가 붙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그냥 클라우드 기능을 쓰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뭐 나머지 기능들은 대부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렌더링 툴을 맛보기에 굉장히 적합하고 그 취업하셔가지고 실무 작업을 하실 때에도 이제 무료로 특정 회사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적은 툴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구독 정책들도 그다지 그렇게 막 비싼 가격을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VAT 포함인데 66만 원 연 구독이 한 그 정도 되고 트윈모션에다가 트윈모션에 이제 모태가 되는 얼리얼 엔진까지 좀 구독을 하고 싶으시면은 한 3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요구가 되는데 사실 얼리얼 엔진은 건축 회사에서는 그다지 쓸 일이 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왜냐면 너무 전문적이고 보통 게임 만드는 회사에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무료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 트윈모션 시트 정도만 구독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트윈모션 프로그램의 엄청난 장점은 이 UI가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UI가 상당히 우아하고 편리하고 엄청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용하시는데 별로 불편하지도 않고 프로그램 UI 전체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동하실 때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트윈모션의 가장 최신 버전 트레일러인데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공식 제조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윈모션 같은 경우에는 개발 진척이 상당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실무 작업에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이미지 퀄리티를 내보내지 못했었는데요. 이 얼리얼 엔진 쪽에서 이게 인수를 해버리면서 상당히 이제 스틸컷 이미지도 좋아지고 특히 동영상 부분에서도 상당히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런 좋은 UI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용량이 굉장히 커요. 전부 다 설치하고 나시면은 25기가에서 30기가 정도의 용량을 하드디스크에 차지하는 거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에셋들 있잖아요. 요 에셋들을 하드디스크에 다 저장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무거운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좀 돌릴 때 컴퓨터가 부담스러워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루미온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루미온 8이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혁명적인 프로그램이다 라고 좀 칭했을 정도로 이 건축 비주얼라이제이션계에서 센세이셔널한 툴이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개발 진척이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사실상 루미온 8이나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활용했었던 루미온 2022 버전이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틸컷 이미지를 똑같은 장면을 제작을 해놓고 어느 게 8이고 어느 게 20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거의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편의 기능 정도만 계속 업데이트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2023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요 레이트레이싱 기능을 도입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미지 퀄리티가 좀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루미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요거를 어떤 솔루션으로 계속 사용하기에는 좀 많은 부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전보다 점점 더 비싸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뭐 연구 라이센스를 뭐 3, 40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으면은 지금은 1년 정기 구독을 1,500유로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1,500유로면은 단순 환율 한 1,400 얼마 정도를 적용한다고 쳤을 때 200만 원대 중반 정도 되겠죠. 너무 비싸다 보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다 보니
점점 안 쓰게 되고, 이 프로그램 자체도 너무 좋지만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픽 카드도 비싼 걸로 유지를 해줘야 되고, 프로그램 카피 자체도 좀 비싸지고, 이런 단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스탠다드 버전을 좀 저렴하게 쓰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스탠다드랑 프로랑 돈 차이가 나다 보니까 기능을 너무 잘 구분을 해 두셨어요. 그래서 스탠다드에서는 사실상 그냥 렌더링 버튼 누르는 거 이외에 다른 기능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프로 버전이 아니면은 그냥 에듀케이션 버전 둘 중에 하나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루미온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이 인터페이스가 너무 불편합니다. 특히 얼마 전까진 컨트롤지도 없었었거든요. 뭐 물론 지금은 새로 생겨가지고 적용이 가능합니다만은, 컨트롤 Z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됐던 요 요상한 인터페이스를 고수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었어요. 자, 그리고 별로 직관적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처음 배우시는데 꽤 난관이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쓰시다 보면은 적응이 되셔가지고 뭐 생각보다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초심자, 비기너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든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미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엄청나게 직관적이지는 않죠. 조금 많이 찾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한글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영어 버전으로 쓰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이 자연 표현인 것 같아요. 자연 표현. 이 자연 표현을 루미온 따라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잔디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나무의 고퀄리티 표현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표현이 좋다 보니까, 건축 익스테리어를 주로 다루시는 분들은 요 표현을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 또 그리고 건축 이외의 익스테리어들을 많이 표현하는 직군이 있잖아요. 우리 조경 설계하시는 분들. 조경 설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렌더링 툴을 루미온으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좀 인증된 외부 표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에셋도 요 자연 쪽 위주로 굉장히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이 네이처에 HD 네이처라고 해가지고 이파리 하나하나 다 고퀄리티로 모델링된 나무들도 막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성능이 많이 뒷받침이 돼 줘야 됩니다.